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8월 11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보합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또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 움직임이 보합권으로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지루하죠. 그것이 좀 문제인데, 이 지루함을 녹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종목적인 임팩트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지수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2차전지라는 뚜렷한 강세 섹터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2차전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죠. 대신에 이제 시총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흐름,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면 기존 조선주가 주도주였잖아요. 조선주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변화가 있어요. 오늘 사실 조선주가 하락했지만 하나오션만 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오르는 듯 하지만 삼성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삼성 밸류체인이 또 감안했습니다. 주도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가 둘이라면 한쪽이 오를 때 한쪽이 좀 내려요. 동반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주도주 안에서도 개파가 좀 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보합권이에요. 뭐 하나가 오르면 뭐 하나가 내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가 또 이제 워낙에 이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 수급을 빨아들이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를 보였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3대 수급 주체에서 2개가 순매도가 나가니까 지수는 약보합으로,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개인이 매도를 했어도 이제 강보합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 특별한 경제 일정이라고는 없고요. 우리나라 금통위 의사록 공개에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 발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실리콘2,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달바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너무 올라서 그런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주가가 내리죠. 폭락해요. 왜냐면 시장 어닝섭 그 시장 컨센의 이 어닝, 그런 실적이 맞지 않았다라는 건데, 도대체 시장 컨센이 얼마나 높았길래, 근데 얼마나 높았길래라고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좀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하나 준비하는 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호재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을 일단 내려놓고 한한령 해제라든지 시진핑의 방안 등등의 이 재료들이 살아있는데, 이 재료들을 계속 다시 내주고 다시 내주고 하면서 조정 반등의 흐름을 만들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심 섹터 피지컬 AI 관련주 로보티즈가 상승 흐름을 기가 막히게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VIP방에서도 우리도 굉장히 뭐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올린 그런 종목인데,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상승 흐름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조정 구간을 약속을 한 것 같아. 여기서도 거의 한 달여간의 조정이었잖아요. 물론 여기서의 반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의 조정 이후에 고가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도 거의 한 달 정도의 조정 이후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 달 정도의 조정 받았죠? 약속한 것 같은 그런 흐름. 근데 이런 흐름이 대세 상승 추세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2차전지 관련주는 뭐 지금 현재는 주도주인데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시각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갖고 있는 시각대로 시장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봐야 되겠고, 우크라 제거는 오늘 프리마켓까지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메인장 올라오고 나서는, 들어오고 나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더 많이 수익 실현이 나갈 수 있었는데 사실 시장이 좀 안 도와줬어요. 오늘처럼 보합권에서 2차 전지만 수급이 계속 돌면은 2차 전지는 거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여요.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 수급이 좀 실종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오늘 마감 브리핑을 해보면 기존 주도 섹터였던 조선 방산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방산주의 하락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주도 섹터의 교체가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 방산주의 상승은 아직 다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근거는 전형적으로 실적에 기인한 겁니다. 실적에 기인한 부분인 거고 2차 전지의 반등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데 중국의 감산이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니까 100 중에 90이 맞다고 얘기하는 쪽으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은 90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방식이 다르게 간다. 지금 당장 당연히 얘가 올라야 하지만 안 오르고 전혀 반대의 성향의 종목이 움직이는 그게 이제 시장의 특징입니다. 2차전지 업황은 계속 물음표예요. 전방 산업이 부진하면 당연히 이제 업황이 회복될 수 없는 건데 리튬 가격의 그리고 지금 상승은 중국의 감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인데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 2차전지 관련주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하이드로 리튬 오늘 상한가, 리튬 포어스 오늘 또 급등. 근데 두 종목이 하나는 환기 종목이 하나는 관리 종목이에요. 성향이 굉장히 좀 불건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련 리튬 소재 관련의 테마주들인데 짜릿한 급등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환기 종목이면 어떻고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환기 종목이면 어떻고 관리 종목이면 어때? 매수해서 수익 보면 장땡이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수익을 그냥 10% 15% 단기 수익 소액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초단타 성향이라면 해도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다가 상한가를 간 다음날 바로 하한가에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움직임. 오늘은 결론적으로 상승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언제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굳이 이런 리스크를 타야 될 것인가라는 또는 뭐 수익만 나오면 장땡 아니냐라는 이런 양쪽의 시각이 다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권장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지금 시세의 움직임보다는 추세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차 전지주들은 이런 짜릿한 급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등등의 황제주였던 종목들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업황의 2차 전지의 이 상승이 업황은 계속 물음표 전방산업이 부진한데 리튬 가격의 상승도 일시적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짜릿함과 또 물려있는 그런 투자자들 그리고 황제주였던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시작하면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오늘 역시 이 특성이 잘 나타난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이었는데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조선주에서 이제 수급 이탈이 있으니까 더더욱이 2차전지로 수급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조선주에서 하락을 한 게 사실상 하나오션 한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 두 개의 특징은 뭐다? 많이 올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많이 올라서 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오션의 하락의 이유가 노란봉투법 시행 우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잖아요. 이 악법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하냐 아니냐의 이 경중의 문제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잘 법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기업에 너무 부정적이고 악법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에 대한 영향은 받겠죠. 당연히.
근데 그 법을 하나오션만 봤나요? 우리나라의 노조가 하나오션 하나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제조업체,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 모두가 이제 하락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하나오션만 이 이유로 하락했죠. 이거는 너무나도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최근 주도 섹터였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 이런 경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도 섹터에서 항상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는 요 구간을 이런 조정 구간을 매도해야 할 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해야 할 조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상승을 노린 매수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 흐름 잡으면서 지수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하이닉스도 보면은 조정과 하락, 상승과 조정의 구간을 공평하게 겪고 있어요. 최근에 조정이었잖아요. 오늘도 확실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이게 주도 섹터의 모습이에요. 상승을 했으면 당연히 하락도 있고, 또 상승을 하면 당연히 하락도 있으면서 다시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서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야,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보이면서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는데 얘네가 업황이 둔화되지 않고 실적은 더 좋아 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상향 뚫으면서 신고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주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오션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10만원 이하권으로 내려오는 것 좀 기다렸다가 적정 구간에서 받아주기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면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나오션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카드가 마스카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이 좌초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협상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도미노잖아요. 노란봉투법을 툭 건드렸더니 또도도도도 쓰러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기사대로라면. 그러면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산업 근간이 흔들렸네요. 관세 협상 무너지네. 이런 현상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란봉투법 때문에 하나오션이 빠졌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그로 인해서 하나오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오션의 길을 막으면 관세 협상의 길을 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들 상승 흐름, 지금 이제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지금 섹터도 있잖아요. 특히 뭐 오늘 급등을 했었던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상승을 위한 종목 선별 중요하고,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받았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대장주들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차트가 꺼졌는데 화면창 한 번만 다시 열고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주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주에서 실리콘투입니다. 아우, 이런 급락을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왜 그런지 살펴보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호실적을 거둔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효과, 지금 월드 투어하고 있는데 이 투어에 대한 실적은 아직 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전환하면서 83억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신생 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여러분, 이제 제조업체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 기존 제품이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제품을 내놨을 때 그 신제품이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바꿔보면
기존 아티스트의 이 음원 판매량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아티스트, 신인 아티스트의 이 음원이 잘 팔리고 음반이 잘 팔리면 그만큼 인정을 받으면 또 뭐예요? 기존의 아티스트에 의해서 실적이 발생되고 그 다음 세대 교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아티스트로 예를 들어 10년 정도를 호황을 누렸다면 다음 10년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장 좋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파른 수익 정말 더 수익 확대가 가파르게 일어날 거예요. 여기 나오죠. 블랙핑크의 투어 관련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가파른 수익 확장은 이어질 겁니다. 어, 역대 최대 MD 상품 매출이 블랙펑크 월드 투어가 있던 2023년이라는데 그럼 이번에 MD 매출 블랙핑크 투어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7억 달성. 그러면 반영되면 어마어마하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전 항상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JYP 엔터주에선 JYP 엔터를 최선호주로 꼽는다라고 했는데 역시 뭐 지금 엔터주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잘 가긴 하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이유가 약간 좀 요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티스트들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얘기들이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전 누구의 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호주였지만 이제는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의 아티스트가 활약하고 있는 YG엔터를 좀 더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YG엔터 쪽을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추세를 타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당장 시세로 인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 아니고 추세를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 종목은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 7월 22일 날 넷플릭스랑 한국 OTT, OST의 음원 판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 나왔는데 그날의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입니다. 최고가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봐야 되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내일도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K 컨텐츠가 뭐예요? 캐대헌입니다. 아직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예고편만 보더라도 미국 애니메이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굉장히 세련된 애니메이션인데 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오늘 음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전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유는 없어요. 음원 관련주가 올라갔다라는 이유가 없는데 NHN 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어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계속 찾아보는데 사실 저는 명확한 이유를 원하거든요. 대충 느낌으로는 알죠. 그냥 캐대언에 나온 이 음원이 빌보드 차트 2위 자리를 공고히 수성하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을까? 의문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뭐 플로라는 이 음원 컨텐츠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M&A 업계에서 뭐 이런 딜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캐대언이다. 근데 이 캐대언도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원 유통은 YG 플러스가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캐대언 인기를 타고 지금 이 YG 플러스와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잘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YG 플러스가 호실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면 반대는 실리콘트라고 했죠. 웃잡니까 이거? 나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충분히 가죠.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라는 것은 호실적이 나왔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고 또 실적 악화가 나왔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위치라고 그랬어요. 위치. 이 위치라는 게 뭐냐면 실적이 호실적이 나는데 주가가 고가권이면 이건 악재로 반영될 수 있어요. 재료 소멸로.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물음표 던지면서. 근데 바닥권에서 호실적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좋은 거니까. 이 위치상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적 악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적 악화인데 주가가 날아갈 경우가 있을까요? 날아가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 실적 악화인데 만약에 실리콘트를 예를 들었을 때 얘가 지금 실적이 악화인데
주가가 실적 악화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리는 없겠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알고 있다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고 있겠죠. 그럼 이 바닥권일 때 실적 악화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재료 소멸로 오히려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위치상에 따른 거죠. 근데 만약에 실리콘투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실망감이 나왔다? 그럼 주가 당연히 내리는 건데 사실 이게 실적 실망이라는 건 애매하잖아요. 얘네가 작년에 100억을 벌다가 올해 200억을 벌었는데 시장에서는 300억을 벌 줄 안 거야.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100% 증가한 호실적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게 너무나도 큰 3배의 실적 증가량을 예상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거야. 그래서 급락을 했어. 이게 위치가 고가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도 이 업황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갑자기 나왔다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상을 했다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닥에서 이 뉴스가 나왔다면 오히려 상승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실적이 좋을 줄 알았으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상 열어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내리는 거. 그게 당연히 위치상 고가권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 종목이라면 실적이 좋았을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시장 예상 컨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실적보다 좋은 실적 내놨으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를 해석하는 것,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 방향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리콘투가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당연히 뭐 주가도 이렇게 오르지 않았겠지만 이 위치에서라도 그런 뉴스가 나왔다면 이렇게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이 더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고가권이긴 하지만 YG 플러스가 호실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사실 호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끌어져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넷플릭스랑 계약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린 다음에 내용이 나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억지로 끼워 맞춰 보면 그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오늘 뉴스를 보면 실적 B끝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어.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시장 전망치가 이 정도나 될까? 왜 시장 전망치만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 건 안 나와? 그러니까 기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그걸 알려줘야죠. 조선비즈는 그냥 실리콘투 주가 빠그라지라고 뉴스를 낸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내는 거죠. 2분기 이렇게 집계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러면 누가 봐도 꼭 적자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2분기 매출은 46%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컨센을 소폭 하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기사를 낸 거죠. 소폭 하회입니다. 소폭. 자, 그래서 K뷰티 실리콘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3% 증가한 매출, 그리고 34% 증가한 영업이익. 근데 이제 시장 컨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와 9% 낮았답니다. 시장 예상보다 2%, 9% 낮았어요. 그러니까 50억 벌 줄 알았는데 48억 번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17%가 내려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원래 나올 만한 기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익 실현을 해야겠으니까 그 빌미로 이렇게 내린 거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지금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달바글로벌도 급락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 나오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시장 기대치보다 밑도는 그 실적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밑돌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번에 밑돌았으면 다음에는, 이번에 밑돌았다는 얘기는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실적이. 그럼 다음에 평균치만 해줘도 이번 분기보다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주가 급등 나오죠. 그리고 시진핑 방안과 한한령 이야기가 겹쳐진다면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화장품주는 지금 다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그런 좋은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실적에 따른 주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2차 전지는 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 제 관심주였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화 물질 사업 중심, 글로벌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여러분, 그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는 따로 보셔야 돼요. 전기차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구동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기차 안에서 BMS라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배터리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사업에 투여가 되는 거예요. 조금 2차 전지랑 다른 게 이건 BMS가 들어가 있는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력을 흡수했다가 생산될 때 막 흡수했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누군가 필요할 때 거기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2차 전지는 그냥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합쳐진 2차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틀렸죠. 전기차 시장은 지금 확산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확산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ESS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기차 시장 확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해서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아직 확대가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뭐 일론 머스크도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처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업황이 개선된 여지는 없어요. 그건 확실해. 그런데 이제 상승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일단 리튬 가격의 상승이에요. 리튬 가격의 상승, 중국의 공급 개혁안, 이것이 바로 리튬 감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이고 추가적인 ESS 수주 기대감은 솔직히 매출 규모를 이전 고점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만족시켜 주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단기적인 반등이다. 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ESS 수혜가 왜 제한적일까요? 에코프로 BM이.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 게 ESS는 제품이에요. 완제품. 그리고 주로 대기업에서 만들죠. 전방산업에서. 근데 에코프로 BM은 리튬 가공업체입니다. 리튬 원자재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주가 여전히 부담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뭐 나오는 얘기 전기차 이거 조기 종료된다는 건 세액 공제 혜택이니까 부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이제 중국이 너무 단가가 싸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도요. 자, 그리고 ESS 시장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 자, 얘네는 니켈 코발트 그러니까 NCA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럼 에코프로비엠의 ESS로의 뭐 이 부분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얘도 뭐 부담스러우니까 유하게 쓰려고 말을 돌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돌려가며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의 공급 개혁안 그러니까 중국의 이 리튬 감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흐름 체크하실 때 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엔캠이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정말 바닥이죠. 너무나도 바닥이라 너무 싸서 올랐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선 저도 관심주였는데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쉽고 코스모 신소재도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뭐 아쉽다고 해서 뭐 얘네들을 굳이 억지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내려온다면 그때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오늘 종목들 한번 훑어봤는데 대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전방산업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주가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2차전지 전방산업군들이 확장 범위에 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사실상 확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자 여기 여기 기사에 오히려 더 잘 나오는군요.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 고조로 급등.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코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 여러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 이 종목들을 토대로 이제 또 다음 매매 전략을 세워 가시면서 지금 활발한 시장인 건 맞는데 사실 그날그날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조금 소외됐다, 도태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을 잡고 주력으로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멋진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익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